NWS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시설민원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민원 신속 대응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대응 시스템은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누수, 파손, 정전 및 설비 오작동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30분 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원인 분석과 조치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대호 시설안전처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 유통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수산물 유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반이 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6일 남양주 슈퍼성장 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갈 조직의 중간 리더인 6급 공무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선 8기 시정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주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직원들의 질문에 답한 후 시정 철학과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시민 시장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공무원들의 혁신과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 시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 시장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역할과 비전 등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리시 갈매동 소재 시립 갈매 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6일 갈매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시립 갈매 어린이집에서 6월 말에 개최한 아나바다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느낀 행복함이 구리시 구석구석에 퍼져 시민 모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지역 내 주요 기관 단체를 방문해 소통 행보에 나섭니다. 이번 기관 방문은 제9대 구리시의회 전반기 의장, 권봉수 의장과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구성되면서 의정활동 방향을 알리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봉수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살맛나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소방서가 4일부터 5일까지 강동대교 인근 한강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해 순환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구조대원 19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속한 접안을 위한 장비 숙달 및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구조자 구출법 숙달, 드론을 활용한 인명탐색 등입니다. 박철수 서장은 순환사고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수준 높고 전문적인 구조기술 연마가 필요하다며 구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소방서가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남양주 소방서 소속 수용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고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운영되며 위험지역 순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피서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심폐소생술 체험실을 운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합니다. 6일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박지훈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이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와 본격적인 TBS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TBS의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끊고 독립언론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11대 전만기 서울시의회를 이끌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TBS의 최대 문제점은 편향된 방송이 들어있다는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시민의 요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광덕 남양주시장은 6일 남양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한 남양주시장 및 시도의원 취임 기념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양주시장 및 시도의원의 취임을 축하함과 동시에 상호 소통하며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한편 남기총에서 실시한 취임 감사 예배는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주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각계 각층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는 7월 5일 몸도 마음도 수락상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수락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외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간편식 전달과 말벗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3년째 운영 중입니다.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행복 콜센터 운영 등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소서입니다.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드는 소서는 작은 더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쯤 장마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정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